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배터리 대장주들이 연이은 해외 수주 소식을 발표하면서 드디어 2차 전지주도 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을 키웠잖아요. 네, 그랬었죠.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랑 같이 붙어 다녔었죠. 근데 최근에 너무 주가가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호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막 급등했다. 근데 다시 또 내려가 버리고.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변동성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유한타증권 이한나 연구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2차 전지주들도 함께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주가 흐름 또 수급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은 6월부터 좀 제시를 드렸어요. 근데 저는 그 약간 장기적인 비중 확대라기보다는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 섹터 수익률이 6월 정도에 거의 한 2년 가까이가 섹터 수익률이 모든 섹터 다 합해서 바닥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40% 이상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익률이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았던 섹터였기 때문에 약간은 리스크가 여전히 조금은 있는 상황이어서 좀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뭐 우리가 전기차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뒤에서 더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쪽이 미국 내에서의 조금 분위기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기업 중심으로 해서는 좀 괜찮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트레이딩 자체를 3분기 실적 시즌 정도까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한창 저는 2차전지주 좋을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추가 비중 확대로 들어가기에는 뭐 한 3분기까지는 좋겠지만 4분기 실적 시즌 때부터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또 LG엔솔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 막 이제 체류자로 구금되고. 단속당하고 막 감옥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그냥 일회성 이제 뭐 그냥 이벤트였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일회성 이벤트라고 보여지고는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는 지금 제조업 인력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 인건비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제조업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인건을 다시 훈련을 시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결국에는 들어와서 우리 인력들을 좀 훈련을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과도하게 생각하면 기술을 가져간다라는 의미로 또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배터리 쪽에서 숙련된 인력을 어느 일정 부분 훈련시켜가지고 단기간 훈련시켜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거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이제 환경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일부 훈련을 시켜준다고 해서 뭐 셀 기술을 다 가져가서 거기에서 제조업이 다시 되돌아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는 저는 보여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 이벤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사실 2025년 들어서 3월에서 5월 사이, 그러니까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실 안전사고 좀 많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냥 좀 조치들이 안전 조치들이 좀 취해졌고 일부 이제 정제성 발언으로 이제 들어와서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걸로 보아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의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점차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연구원님 그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리포트 내셨을 때 관세 협상 2차 전지주 내에서의 가장 이 수혜받을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뭐 이 이벤트가 그렇게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EV양 글로벌 플레이어로 남을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서요.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는 플레이어 재편들은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봤을 때에는 떠오르는 게 뭐 CATL, BYD, 뭐 파나소닉, 국내 3사 이 정도인데 사실은 뭐 스탠다드 레인지까지 들어가서 LFP까지 가면 중국 기업들이 사실 많이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EV양 플레이어 치고는 사실은 너무 기업 수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편됐을 때도 살아남을 기업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가장 고객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퍼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EV양 플레이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랑 계속 이제 배터리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벤츠 같은 경우도 공장이 그 중국에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배터리를 중국에다가 수출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관세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로 미국 관세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 거랑은 또 별개고. 그러면 LG 엔솔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잘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 지금 공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가동률 상승을 조금 더 유력하게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벤츠 계약이 워낙 크게 나왔었고 이 계약 말고도 이제 과거 계약까지 합쳐지면은 벤츠 계약이 좀 크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뭐 리비안이라든지 뭐 등등 해서 사실 요게 제품이 차세대 제품이거든요. 46 시리즈 제품 쪽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역별로 어떻게 가냐의 문제가 아니고 요 46 시리즈 원통형의 인증을 지금 받은 기업은 아직은 중국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르다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인증은 받았지만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아직 대량 양산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뭐 파나소닉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츠 수주 이슈 자체가 호재는 맞긴 한 거죠. 이게 또 실제 공급될 때까지 아직 시간도 많고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일찍 반응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벤츠에 대한 수주가 나왔을 때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급등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맞아요. 급등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제품이고 아직 대량 양산까지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1년, 그러니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꼭 적시에 양산이 되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항상 체크를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4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증받고 대량 양산 들어가는 게 거의 2026년 하반기니까 2027년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 라인에 미국에 있는 4680 그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라인에 처음 들어가야 될 기업은요. 리비안과 벤츠를 받았어도 테슬라가 먼저입니다. 라인이 먼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수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요거까지 감안을 해서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었을 때 자동차 캐즘 얘기 계속 나오면서 다른 상품으로 ESS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SK온 같은 경우는 수주 받으면서 이제 주가도 급등을 한번 했었고,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SK온이랑은 ESS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쪽에 더 포커스를 누가 더 이제 ESS적인 강자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나요? 없죠. 없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없고요. 네. 지금 LFP ESS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기술력이 좋아서 들어갔다기보단 제가 봤을 땐 미국 내에 중국 제재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고 업스트림 쪽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관세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린 15%뭐 3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업스트림 관세로 보면은 지금 거의 뭐 50% 가까이 되는 원재료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그 미국 내에서의 정부 인센티브라든지 저희가 또 AMPC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번에 고율 관세가 아무래도 이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한테 ESS까지도 조금 수혜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일례로 그 테슬라가 원래는 IRA가 처음 발효가 됐을 때에도 단 한 번도 그 국내 기업들한테 2차 전지 수주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중국 기업들 걸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2027년, 8년 정도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ESS 수주를 줬다는 거, LFP ESS 수주를 줬다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좀 비용적인 문제, 가격적인 문제를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2차 전지주 개인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테마인데 좀 투자 포인트를 좀 간결하게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큰 그림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은 아마도 향후 한 2, 3년간도 정말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을까, 주가가. 그래서 정말 피로도가 높을 거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때문이에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진 않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았을 때는 결국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정말 섹터 수익률이 바닥이다 할지라도 항상 밸류가 높은 거는 심리적 불안정을 좀 가져오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정말 좋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급등락이 반복이 될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가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재편되는 흐름들이 2026년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680이라고 하는 이 롱레인지 베이스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터리가 어쨌든 26년 하반기 2027년부터 좀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캐즘도 결국엔 다양한 그 옵션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조금 없이는 롱레인지가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캐즘이 생기게 된 하나의 이유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그래도 적어도 27년, 28년 정도에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캐즘이 풀렸을 때 외형 성장을 큰 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밸류체인 중심으로는 장기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